6월 초요. 민영화는요. 부푼 마음으로 조선의 요구를 협상할 수 있는 사람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외교를 담당하던 로마노프 외무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본다면 외교부 장관. 실세 중에 실세를 만난 거죠. 뭐. 예. 사실 외교는 이 사람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러시아 황실의 외교 협상 담당자인 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로마노프 장관과 한자리에 마주 앉은 민영환 특명전권공사. 조선의 외교 특사와 러시아의 외무대신이 실무 협상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조항을 내밀었는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조선 군대가 신뢰할 만한 병력으로 훈련될 때까지 국왕 보호를 위한 경비병을 제공한다. 러시아 군사 교관을 제공한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이 고종의 가장 큰 바람은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민영환은요,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지원을 원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독립신문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이 러시아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라사, 즉 러시아 육군과 해군은 세계의 매우 엄한 법률을 군중에서 쓰는 거로 이런 학교에서 교육한 사관들이 조선 군사를 조련하거든 조선 군사도 휴모가 그렇게 속히 되기를 바란다. 조선군이 러시아군과 같이 엄격한 체계와 강인함을 가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조선의 요구는 또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관을 제공한다. 국왕 측근에서 국내부를 위한 고문 1명, 내각 고문 1명, 광산과 철도 고문 1명 등이다. 4번,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의 이익이 되는 전신선의 연결, 즉 전신 문제 전문가 1명을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움과 함께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 파견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일본 빚을 청산하기 위해 300만 엔의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도 중요했습니다. 300만 엔이요. 지금으로 치면 약 한 3천억 정도. 3천억? 네, 3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당시에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엔에서 600엔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건데 고종은요. 일본이 억지로 지게 한 이 빚을 빨리 갚으려고 러시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좀 어찌 보면 좀 갑자기 찾아와서 좀 과한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뭔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오고 가는 건지. 과연 이 5가지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민영환의 이 5개 조항을 들은 러시아 외무대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황제의 승낙이 떨어져야 합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줍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황제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만남은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다행인 거야, 이게 네네. 진짜. 다행이다. 아, 정말 이게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민영환은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황제가 아시겠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영환은요,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이 바라는 것은 안정된 정부입니다. 조선인은 지난 3년 동안 생명과 재산의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 조선이 안정된 정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러시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는요, 황제 앞에서 외무 대신에게 말했던 조선의 이 5개의 요청사항을 다시 간곡하게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황제, 민영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귀하는 우리의 도움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수락한 것 같은데. 왜? 맞습니다. 이 황제의 말은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이제 고종을 안전하게 환궁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 한 자락을 부여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었죠. 희망 섞인 말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서. 문서화. 그죠. 문서. 사인하고 이거 도장 받아야죠. 찍어야죠. 시장 받아야죠. 그럼요. 자,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식 답변서가 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러시아가 답변서를 보내주질 않아요. 러시아와 일본은요, 조선의 영향력을 두고 비밀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협정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스크바 의정서. 자, 의정서라는 거는요,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간의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모스크바 의정서는요, 러시아와 일본이 1896년 5월 모스크바에서 맺은 의정서입니다. 이 의정서는요, 비밀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엔 만약에 조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군사 영역을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남북의 영향력을 나누자라는 속내가 담긴 거였죠. 이거 나중에 어디서 많이 듣게 되는 그 모습 같지 않아요? 아니, 그 6.25 전쟁. 네, 6.25 전쟁이잖아요. 소련하고 대박. 이제 6.25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와, 그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때부터 과거에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참. 자, 그렇게 모스크바 의정서를 맺고 러시아가 입장 정리를 한 사이 민영화는 대답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안 받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6월 13일 민영화는 다시 러시아 외무 대신과 마주 앉게 됩니다. 국왕을 궁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경비병을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르네요.
민영화는요. 이에 굴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말합니다. 이 경비병이 만약에 안 된다면 200여 명의 군사교관이라도 제공해 주십시오. 러시아는 단호하게 또 거절합니다. 그들은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측의 공식 서면 답변서가 도착합니다. 조선 국왕은 원하는 한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 수 있다. 만약 고종이 환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안전에 대해 도덕적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고 계속 강조했던 것 바로 고종을 지킬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는 도덕적 보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비병 보내줄게. 네. 이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죠? 또 이 차관 제공은 당장은 못하고 조사를 좀 해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모스크바 의정서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던 겁니다. 맞아요. 계속된 러시아의 이 거절에 이 민영화의 심정은 어땠을까? 민영화는 매우 낙담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이 떠나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민영화는 이대로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귀국을 미룹니다. 자, 그렇게 7월 14일 민영화는요. 작별 인사를 빌미로 황제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도움을 끌어내고 싶어서 황제의 끝까지 어필했던 겁니다. 진짜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절실하니까. 황제와 이 만남 이후에요. 민영환의 노력은요. 러시아 외무 대신에게도 계속됩니다. 이게 아마 이 외무 대신 아마 얘네들 왜 이러니? 진짜로. 진짜로. 얘네들 왜 이러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민영화는 계속 외교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네, 아직도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안 가다가 이제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와. 8월 됐습니다. 네. 5월에 갔는데. 자,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8월 13일 민영화는요. 드디어 외무 대신으로부터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조선 정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공평하게 처리하여 도울 것입니다. 치열하고 길었던 러시아와의 외교 협상.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러시아는요, 최종적으로 대령인 러시아 군사교관 단장을 포함해서 장교와 하사 14명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14명. 고종은요, 이 군사교관단을 최대로 활용해서 조선의 군대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을 국방부 장관격인 군부 대신으로 임명했고요. 러시아 교관을 이용해서 궁궐 호위병을 양성할 것을 명합니다. 그 결과 조선의 군대는요, 궁궐을 경비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 군대는 나중에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하죠. 와. 이 민영환이 훈련시킨 왕의 친위대가 이제 궁궐을 어느 정도 지킬 정도가 된 거예요. 네. 그죠?
1897년 2월 고종은요 드디어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환궁 이후에 고종은요 자주 독립국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보이면서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합니다.